과학적으로 사고하고 설명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과학이라고 얘기할 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. 첫 번째는 그 상황에 대한 기술이에요. 이 상황이 어떻다라고 기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.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원인 규명이에요. 즉 인과 구조를 밝혀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. 세 번째는 예측이에요.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아마도 이런 원인이 또 생긴다면 이런 일이 또 생길 거야 라고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. 정리하면 상황을 설명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.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과학적 사고를 갖췄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만난 임원들 얘기를 잠깐 좀 드려볼게요. 자, 여러분들 한번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조직일 수도 있어요. 여러분들의 리더들은 남녀에 대해서 약간의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조직에서 남자들이 더 이타적 행동을 더 많이 할까요? 아니면은 여성들이 더 이타적 행동을 많이 할까요? 그러니까 누가 더 이기적이다 이타적이다라고 한다면 성차가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우리 박정현 선생님은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서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리더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? 남성들이 도움 행동을 자발적으로 하고 더 이타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할까요? 아니면은 여성들이 도움 행동을 많이 하고 이타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할까요? 지금 여성들이라고 쓰신 분들은 대부분 여성들일 겁니다. 우리는 이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집단 편향이라고 불러요. 내 집단 편향이라고 하면 나랑 같은 동질적인 집단이 있을 때는 그 집단에 대해서 호의성이 높아지는 현상, 호감이 높아지는 현상을 그걸 이제 내 집단 편향이라고 얘기하죠.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더 이타적이라고 답할 그런 확률이 더 높습니다. 근데 제가 만난 임원들은 어떤 분들이었냐면 대부분 다 남성들이었고요. 그분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었어요. 어떤 얘기였냐면 직원들을 뽑아놓으면 남자들은 아마 조직 생활을 좀 해봐서 그런지 그러니까 군대 생활도 해보고 뭔가를 좀 해봐서 그런지 뭐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. 그걸 알아서 좀 잘 도와주는 것 같아. 그런데 여자들은 약간 좀 깍쟁이야. 약간 좀 이기적인 기질이 있어. 라고 하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걸 제가 교육장에서 들었어요. 자, 아마 이런 비슷한 얘기를 여러분 조직에서 한번 들은 경험 있으시다면 이때 여러분들 어떤 사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?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과연 과학적으로 옳은 생각인지를 한번 좀 따져봐야 되진 않을까요? 이게 우리가 트레이닝 받는 방식이거든요. 자, 보세요. 자, 여성이 더 이타적일까요? 남성이 더 이타적일까요? 제가 이 질문을 어떻게 바꿔서 그분들한테 드렸냐면 이렇게 드렸습니다. 여러분들 인생에 남녀 쌍이 있습니다. 이 남녀 쌍 중에 여러분들 인생에서 더 이타적인 사람을 한번 좀 선정해 주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. 그리고 첫 번째 쌍은 누구였냐면 할아버지, 할머니였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인생에서 할아버지, 할머니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이타적이었나요? 그쵸? 거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할머니라고 답변하셨습니다. 아빠, 엄마가 있습니다. 누가 더 이타적입니까? 그렇죠? 외할아버지, 외할머니가 있어요. 누가 더 이타적이죠? 이모, 이모부, 고모, 고모부, 형, 누나. 놀랍죠? 자, 여기 우리 인생에서 경험한 남녀 쌍 중에서요 모든 여성들은 다 이타적이었어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런데 조직만 들어오면 사람들이 어떤 편견을 가져요? 남성들이 더 알아서 이타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여성들은 깍쟁이다, 이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.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? 이 이상한 내용을 밝혀낸 심리학자가 있거든요. 이분이 바로 앨리스 이글이라는 분이고요. 이분이 1938년생이세요. 제가 연도를 기억하는 심리학자들이 몇 명 있어요. 이분들은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들이란 뜻이에요. 예를 들어서 프로이트의 생년을 잘 모르시잖아요. 1856년생이세요. 1756년에 모차르트가 태어났고 100년 뒤에 프로이트가 태어나거든요. 그로부터 15년 뒤에 융이 태어났죠. 여하튼 그 앨리스 이글리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평생을 바친 분야가 있습니다. 그 분야가 뭐냐면 사람들이 남녀에 대한 오해예요. 성차에 대한 오해를 밝혀내고자 하는 게 이분의 평생의 업적이거든요. 이분이 했던 연구 하나 들어보실래요? 남성과 여성이 이타적인 조건이 다르다는 겁니다. 남성은 언제 더 이타적인 줄 아세요? 남성이 더 이타적인 조건. 남성이 더 이타적인 조건은 바로 서베일런스라고 하는
누가 나를 쳐다봐주는 조건이에요. 우리는 남성들은요, 누가 나를 쳐다볼 때 훨씬 더 이타적인 행동을 보여요. 그럼 여성들이 더 이타적인 조건은 뭘까요? 여성들이 더 이타적인 조건은 관계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에요. 그 환경에서만 더 이타적이에요. 자, 가정이라는 환경은 여성들한테는 관계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죠. 이때 여성들은 훨씬 더 이타적인 행동을 보여요. 하지만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요, 누가 나를 봐줘야 돼요. 그러니까 봐주는 눈이 많을 때 이타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여요.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면 할머니는 집안에서 훨씬 더 이타적인 행동을 보이죠. 왜? 관계적 안정감이 그 집안에 있으니까. 근데 할아버지는요, 밖에만 나가면 호인이 돼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우리 아버지는요, 밖에만 나가면 호인이 되세요. 밖에 나가면 내가 쏠게 굉장히 호인이 되시는데 집에만 들어오시면 이기적이 되죠. 이유는 뭐 때문에? 밖에서는 봐주는 눈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더 이타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직에서요, 남성 직원들이 이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? 내가 너를 보고 있다. 네가 도움 행동 주는 거 내가 알고 있거든. 네가 그때 뭔가 행동을 했던 거 내가 알고 있어. 내가 확인했어. 라는 그 시그널을 자꾸 줘야 돼요. 이 시그널이 없으면 이타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. 자, 이 임원들이 남성이 더 이타적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도대체 이건 뭘 고백하는 걸까요? 우리 조직은 관계적 안정감이 없는 조직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. 그렇지 않겠습니까? 우리는 이런 사고들을 뭐라 부르냐면 과학적 사고라고 불러요. 그 심리학은 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오해나 편견을 이런 과학적 사고로 줄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제가 다룰 주제도 제 책에 딱 한 챕터를 골랐어요. 그 챕터 한 챕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